네, 안녕하세요. 팝소다 2회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몇 번 고품격 음악인들을 위한 넓고 얕은 수다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필드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들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생소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저희 둘이 간단하게 대화형으로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랑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들끼리 또 네트워킹 하시는 시간을 가져서 저희들끼리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견에 저는 이동주 시키고요. 저는 김원경 뭐라고 해야 대표입니다. 네. 한양대학교 유택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추계대 실용음악과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팝수다 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나랑 난리가 나가지고 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와주시니까 여기 한번 뵀던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유통구조에 대해서 너무 신나게 얘기하다가 1시간이나 했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넘게 지금 만들어 갖고 왔는데 최대한 축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약간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PD랑 저랑 방향이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둘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치고받는 관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릇없는 제자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제가 그렇군데요. 버릇은 제가 좀 없습니다. 네. 근데 진짜 솔직히 좀 그렇긴 그렇던데. 그런데요. 네. 처음에 이 PD랑 올해 1월에 국제예술교육개발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만들게 된 배경이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이 프로그램 자주 오시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털어놓겠습니다. 그거 하다가 처음에 이 PD랑 이것저것 이렇게 해봤는데요.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볼 때까지가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마치 부부관계처럼. 제가 아빠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말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합의를 많이 본 게 있고요. 오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따가 개인 투자에 관련된 얘기 하다가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도 얘기를 하고 퍼스널 브랜딩으로부터 출발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보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느껴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약간 좀 틀려요. 견해가 다릅니다. 네, 견해가 좀 다른 부분도 나오고요. 네. 이거 여기 오기 전에 상경대에서 잠깐 수업 끝나고 티격태격 했습니다. 이거 이러지 않냐? 아니, 나 내 생각 이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수다를 떨다가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얼마든지 끼워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확 수다하거든요. 수다를 떠올자는 에피소드 2고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앨범이나 공연이나 이런 거 제작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작. 많이 해보셨구나. 어떤 거? 밴드요? 네. 직접 공연이요? 공연도 하고 이제 네. 저희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떤 거 제작하셨어요? 저는 현역 뮤지션이 아니라서 네. 오래됐고요. 네. 2012년도에 마지막이었는데 밴드 음악이었어요.
어떤 네, 저는 뭐 재즈 쪽을 연주하는 연주자인데요. 네. 뭐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뭐 앨범 내주고 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너하고 한 10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나이를 이 뮤직 비즈니스라는 자체가 거의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교 앨범은 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4장 정도 만들었고요. 내장이요? 그러면 어떻게 재원 같은 거는 수월하게 마련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뭐 어차피 뭐 방송이나 이런 메이저를 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지. 결국에는 그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 방법들을 이제는 이제 조금 예전보다 좀 이제 알게 됐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혼자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분 자리를 바꿔서 좀 원래 보면 네. 그 뮤직 비즈니스라는 거를 그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 단체에서 가르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주로 어떤 문화가 그 생성돼 있냐면 뮤지션이 그냥 있고요. 이 뮤지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흥행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션은 그냥 음악만 하고요. 재능 있고 참신한 독창적인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흥행업자들이 있습니다. 에이전시 그렇죠. 근데 그 이런 기법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해서 뮤직 비즈니스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는. 원래 그 문화 자체는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게 인간사회에 직접적으로 제품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아니어서 사실 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야였는데요. 한 60년 전쯤에 문화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예술경영학이 발전을 하고 국내에서도 뮤직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처럼 선수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은 아닌 듯합니다. 음악인? 그러면 이제 이 뮤직 비즈니스를 배웠던 사람들은 각종 정책, 그 다음에 뭐 요소 돈 있는데 어떻게 매칭시켜서 뭐 하면 돈이 되는지를 정확히 꿰고 있다가 우리 뭐 해볼래 흥행을 만들고 뭘 하고 이런 식의 문화가 원래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런 그 식은 아니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미국은 문화부가 없습니다. 문화부가 없고 상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부 같은 경제부서가 있거든요. 그 밑에 문화 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원래부터 음악을 비즈니스로 보는 게 문화를 비즈니스로 보는 게 되게 습관처럼 돼 있어서 이런 형태가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 참 신기한 게 미국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예술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저번에 그 모스크바에서 영화 공부하고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감독이 뭐 편집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될 때 감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전혀 안 되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음악에도 네. 다 제가 하잖아요. 막 A부터 Z까지 심지어 튠까지 제가 합니다. 그렇죠.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요구를 해요. 안 그러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PD랑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 것도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쓰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인디나 언더는 그 주류 음악인들의 상품성에 반하여 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트랙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류 음악과 비주류 음악이 있으면 나는 그 상업적인 상품성, 그 다음에 팔려 나갈 만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그 트랙이 있고 내 더 예술적 가치랑 사회적 가치를 더 그 중요시하는 트랙이 있으면 이쪽 트랙을 선택해서 언더나 인디 레이블이 되는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그 주류 시장에서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 편입되지 못해서 밀려와 있는 사람들과 주류의 상업적인 음악을 하지 않아서 다른 트랙을 하려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규정하기 힘든 시대이긴 합니다.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싱글을 내시는 분들 혹은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는 걸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티스트들한테 이 경영학적이나 경제학적인 그 원리라든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최소한의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툴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세우고 있는데요. 네, 약간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이 분들은 아예 이제 그런 음악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시죠. 그렇죠. 이건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 같은 데서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근데 저희가 자꾸 왜 지난주부터 뭐 자기 가치 얘기하고 오늘 투자 얘기하냐면 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경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저희도 사실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팝스단은 좀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취지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 그러면 돈을 모으는 행위가 투자더라고요.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정확한 투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이익의 목적으로 자금을 내거나 정성을 쏟음. 정성을 막 쏟아도 제가 투자한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한 거니까. 돈을 막 쏟아부어 투자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사업에 일정 지분 돈을 내서요. 그래서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돈냄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연을 딱 제작하시거나 음반을 제작하실 때 누구한테 투자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돈으로 음악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나한테 100원 주면 내가 이거 500원으로 돌려줄게. 1000원을 주면 내가 이거 10,000원으로 돌려줄게.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투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투자의 개념을 원래 이 워딩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모은다는 뜻으로는 그 3가지 정도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뭐 한 말인데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요. 될 놈은 대박 되고요. 안 될 놈은 거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원이라도 투자하려는 사람은요 정말 많은 수익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 필드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 욕심 없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되게 유통사랑 계약을 하실 때도 되게 불합리한 계약들을 막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신인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그 유통사나 이런 데서 돈을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 하나를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99개 팀의 모든 이익을 보전하고도 돈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모으는 행위는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 두 번째는 융자, 세 번째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것 좀 이거는 제가 이제 저 논문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모으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구분한 거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맞는데 이제 요소들에서는 약간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투자는 그 누군가의 투자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 투자를 해준 사람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 맨날 뭐 마더파더 마더파더 젠틀론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자녀한테 투자할 때는 사실 뭐 환수를 조건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 어디더라? 거기가? 뮤직웍스 거기 백지영 소속사에 있는 A&R 팀 신현아 과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와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철록이라는 남자 팀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토가 났어요. 그러다가 한참.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인 아티스트를 처음에 시장에 내놔서 이걸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동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동주라는 사람은 지금 길 바닥에 딱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꼭 그러셔야겠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누구라도 걸어 다니다가 이동주라고 알아보게 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이게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모르겠다 그랬더니 보통 6억에서 8억이 들어간대요.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1년 정도. 근데 자기한테 맡기면 난 4억이면 해. 막 그래도 4억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구라도 4억 정도 들어가면 계속 때려대고 계속 언론플레이하고 뭐 계속 하면 지나가다가 이름은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요. 거울 앞에 딱 서서 그러니까 나 얼굴 딱 보고 내가 4억이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투자할지 그걸로 그냥 오피스로는 몇 군데 얻어가지고 그냥 임대사업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4억이 있으면 내가 음악을 할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였는데 이제 저도 학교에서 대학원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요? 이런 제자도 있지만 이제 보통 상명대는 거기 뭐 뮤직 테크놀로지 안에 그 영상 디지털 음악이 있고 레코딩이 있고 실용음악이 있는데 주로 실용음악 제자들은 보통 실용음악 학부 애들이랑 거의 유사하게 올라와요. 근데 들어보면 학부 때 하는 고민 똑같이 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거울을 보고 4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악을 할 거냐? 나한테 사업을 투자해서 내 이름을 알릴 만한 가치가 스스로 있느냐 문제인데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맨날 그게 자신 없으니까 기획사를 찾아다니고 거리를 찾아다니고 건수를 찾아다니는데 솔직히 아니 나도 나한테 사업을 투자할 때 주저하는데 누가 투자를 해서 100원 그러니까 4억 10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4억 100원. 4억 100원. 사업 투자해서 4억 100원이라도 남아야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게 투자 100원 벌려고 4억을. 사실 융자는 그 이자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 밑에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밑에 개인이랑 기업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요거 세 개 중에 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건 세 개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업은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융자,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기업 쪽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요즘은 그 회사를 만드는 비용이 정말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지금 되게 곤란하신 지금 저기 VIP께서 전국 8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만들고요. 거기서 사무실을 막 공짜로 임대를 해주고요. 막 제주도에서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지금 막 이것저것 공간이 남아가지고 골치고 막 강원도도 막 팔아먹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음악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다 그러면 강원도로 가시면 돼요. 막 줍니다. 사무실을 막 줘요. 그러니까 공간 지원하지? 뭐 지원 사업 뭐 있지 그러니까 줍니다. 무슨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기업이요. 그래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회사를 만드시는 그렇게 옛날만큼 어렵지 않아요. 특히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 법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법인이요 이제는 원래 자본금 필요했잖아요. 500원도 돼요. 무슨 소리? 100원도 됩니다. 100원도 됩니다. 50원 안 됩니까? 50원 안 되고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100원. 네,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 수가 근데 있습니다. 원래 3인 이상 등기이사도 있어야 되는 분 1명. 네. 1인법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사업자나 1인 창조 기업이 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전체적으로 하신다면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은 좀 쉬울 텐데 일단